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발달심리 1주차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첫 번째 영상으로 보셨을 거고, 오늘은 이제 인간 발달 이해의 기초.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부라고 되어 있죠. 1부에 인간 발달 이해의 기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은 제 1장 인간 발달의 본질 이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 발달의 본질에서 첫 번째는 전생의 인간 발달의 개념이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전생애라는 단어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간 발달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생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그런 과거에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연구도 해오고 지식들을 축적을 해오면서 지금은 인간의 발달을 임신부터 죽음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인간이 발달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더 우세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로 학문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전생의 인간 발달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교재는 21페이지, 21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인간 발달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인간 발달과 관련된 개념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 두 번째 성숙, 세 번째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발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뭘 얘기하는지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양적인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크기, 능력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 여러분도 성장을 이미 겪으셨죠? 아기 때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신체의 능력도 증가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이 나오는데요. 성숙은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해서 어떤 변화들이, 발달적 변화들이 통제되는, 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성숙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성인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유아기의 아이들을 보면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친구 집의 애기라던가 다른 집의 아기, 조카 이런 아이들을 보면 6개월 만에 봤는데 훌쩍 커 있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춘기 때 나타나는 2차 성징도 이제 성숙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춘기 때 나타나는 2차 성징도 사람마다 다 시작되는 시점도 다르고, 그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어떤 특성이 더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지, 얼마나 변화가 크게 빨리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사춘기의 2차 성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학습인데요. 학습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 학습도 발달적 변화의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어,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중국어나 일본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가고 훈련과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뭐 헬로우, 뭐 굿모닝 이 정도밖에 못했다가 나중에는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학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성장과 성숙과 학습, 이 세 가지 요소가 일생을 통해서 잠시만요. 일생을 통해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가 인간 발달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발달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 세 가지 영역은 첫 번째는 생물학적 발달이고요. 두 번째는 인지적 발달, 세 번째는 사회 정서적 발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인데요. 각각의 영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발달은 신체적인 변화를 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인 변화랑 관련된 것은 우리의 유전인자, 뇌와 감각기관의 발달, 감각기관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감각기관 5가지, 오감이 있잖아요. 관련된 기관들, 뭐 시각, 청각, 뭐 후각, 미각, 이런 것들. 신장이나 체중 증가하는 거, 운동 기능이나 호르몬 변화하는 이런 신체적 변화를 생물학적 발달에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정서적 발달에는 대인관계, 정서, 성격,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의 변화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동이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환경, 사회 정서적인 이런 과정이 이런 관계들에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발달인데요. 인지적 발달에는 사고, 생각이죠. 지능, 언어의 변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운다거나 시를 외워서 말한다거나 수학 문제를 풀게 된다거나 이런 발달들이 다 인지적 발달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발달 영역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생물학적, 사회정서적, 인지적,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화살표를 표시를 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을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예를 교재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 이 아동이 이제 생물학적인 거죠. 이 내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남들에게 보이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인지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요 인지적인 측면이 이 아이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완전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2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발달 심리의 아주 기초적인
앞에서 그 발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전생의 인간 발달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접근법에서는 이 인간 발달이라는 것을 특히 유아기나 아동기에 더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이 언뜻 생각을 하시기에도 성인인 우리는 더 발달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지만 유아기나 아동기 때는 발달이 막 팍팍팍팍 일어나니까 특히 청소년기 이럴 때 발달이 눈에 띄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 발달 시기로 이렇게 봤던 그런 게 전통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접근법에서 발달은 출생을 하고 청년기 될 때까지 발달적인 변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다가 성인기에는 안정이 됐다가 노년기에는 발달이 거의 감소한다. 성년기와 중년기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러한가? 성인기에나 노년기에는 진짜로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 관점하고 조금 다른 전생의 인간 발달이라는 전생의 접근법이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전통적 접근법하고 다른 건 전생의 접근법은 어느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발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단계가 쭉 있고 각각의 단계는 앞 단계 영향을 받고 또 앞으로 다가올 단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전생의 전체에 우리가 발달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전생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대해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더 발달이 많이 눈에 띄게 일어나는 단계가 있고 또 발달이 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발달 단계도 있기는 하지만 이 각각의 발달 단계는 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치와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이 얘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의 발달 단계에서 어느 단계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의 이 발달 심리를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전통적인 접근법이랑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기, 유아기, 아동기, 이제 청소년 시기, 요 시기의 발달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중년기에 오게 되다 보니까 뭔가 중년기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왜 이 중년기의 발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게 여러분의 현재 어떤 발달 단계에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은 이 전생의 접근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생의 접근법에 대해서 발테스라는 학자가 다중방향성, 유연성, 여기 밑줄 돼 있죠? 다중방향성, 유연성, 역사적, 사회적 맥락, 다학문적 접근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3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고요. 일단 발달적 변화라는 것을 보면
태아, 유아, 아동, 청소년에게서는 성숙한 형태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의 성장이 일어나고요. 기능이 향상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은 어떤가요? 태아, 유아, 아동, 청소년까지는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성인도 과연 그런가? 성인은 생각해보면 발달하는 게 아니라 뭔가 퇴화되고 노화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겪는 것 같아요. 상실되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기능이 쇠퇴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는 게, 신체 기능, 운동 기능이 예전 20대처럼, 10대처럼 달리기를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노화돼서 탄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걸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이런 관점에서는 인간의 발달이 성년기까지 증가하다가 중년기에 안정적이다가 노년기에는 감소한다. 이제 이런 과거의 관점이었다면, 자, 다중방향성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연령에서 발달은 성장과 감소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기의 발달은 성장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세세하게 보면 감소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발달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인의 발달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노화되고 상실되고 발달의 방향이 부정적인 측면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휘력은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년기 이후가 되면서 지혜라는 게 점점 나타나고 증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에서 성장과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다중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연령대라고 해도 개인차라는 게 있다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발달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개인차는 더 커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인데요. 유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동이 빈곤, 질병, 영양실조 이런 결핍 상태를 겪었다고 합시다. 전쟁을 겪은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던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아동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발달의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결핍이 일어났다. 이렇게 발달상에 큰 손상을 입더라도 그 이후에 환경이 개선되면 아동 발달이 최적 상태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다행인 얘기인 게 아동이 운이 나쁘게 되게 경제적으로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라던가 전쟁이라던가 이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결핍을 크게 겪었다면 그 결핍을 겪고 평생 그 결핍을 가진 채로 살게 된다면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후에라도 환경이 개선되면 발달이 다시 최적 상태가 될 수 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이야기죠. 이거는 인간의 심리 건강도 마찬가지라서요. 인간의 심리 건강에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트라우마를 겪거나 힘든 일을 겪으신다고 해도 그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발달 과정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이 서로 환경의 영향을 발달 과정과 서로 주고받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우리가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이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이 환경을 변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인간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 예시를 보시면은 24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죠.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경제공황은 미국의 대공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1930년대 있었던 일이었고 경제 위기였는데 이 경제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계에 되게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엄청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어느 날은 막 버럭 화를 낸다거나 일관적으로 안정적인 양육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사춘기가 돼서 문제 행동을 나타나기도 했고, 이 성인이 됐을 때는 결혼 생활이나 직업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대공황 이후에 많이 이제 목격된 그런 사례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공황이라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런 영향이 뭐 없었거나 훨씬 적었을 텐데, 이 대공황이라는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예시를 보면 우리 인간 발달은 그냥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도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학문적 접근으로 넘어갈 건데, 이 다학문적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발달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사회적 영향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환경적인 영향.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이거나 생물학적인 부분의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양한 학문 분야의 그 축적된 지식들을 가지고 인간의 발달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들이 있을 수 있냐? 인류학, 생물학, 역사학, 가정학, 심리학, 사회학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학은 그 한 사람, 한 개인이 처해 있는 문화가 개인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 뒤에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죠. 생물학은 너무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이죠. 세포나 신체 기관의 성장과 노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역사학은 시대에 따른 인간 발달의 변화를 이 역사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족은 19세기 가족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게 우리 인간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가정학은 가족과 사회적 맥락에서의 발달인데, 가족 관계는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근데 물론 이것도 어떤 인류학이나 역사학의 영향을 받겠죠. 어느 문화의 가족인지, 어떤 시대의 가족인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자, 심리학, 개인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신능력, 성격 특성, 사회적 기술은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심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발달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학은 사회의 본질과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발달은 환경의 어떤 맥락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기관과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영향받는가. 요거는 우리가 사회학적인 지식을 가져와서 같이 그 부분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 발달은 이렇게 다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생의 접근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 발달의 본질 마지막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